어머니, 아버지, 아들 민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과 마주 앉아 과일을 깎아 먹는데 문득 아버지께서 소파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어느새 깜빡 잠이 드셨고요. 요즘 부쩍 잠이 많아졌어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봐 하시며 멋쩍게 웃으시는 두 분의 모습에 아들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분이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평생 얼마나 애쓰셨는지 새벽같이 일어나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시던 그 고단한 세월이 이제야 두 분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나타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지라는 말씀은 어쩌면 두 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작정하고 두 분을 붙잡고 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긴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가 앞으로 두 분이 맞이하실 수많은 날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아들은 굳게 믿습니다. 부디 아들의 진심 어린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몸에서 과묵한 가장격인 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왜 이토록 간 건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속 깊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간을 볼 때마다 늘 과묵하고 든든했던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모든 걸 묵묵히 챙기시던 우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를 닮은 살림꾼 간. 어머니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늘 채워두시고 반찬거리를 사오시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셨다가 때맞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지요. 우리 몸의 간이 꼭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기운이 필요할 때 그 영양분을 쏙쏙 꺼내서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요. 또한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집안의 청결을 책임지는 부지런한 살림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낡은 적혈구를 처리하고 우리가 피를 흘렸을 때 피를 먹게 하는 물질까지 만들어내는 정말이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일꾼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침묵의 일꾼 간. 그런데 간은 또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 한번 안 하셨지요. 몸이 아파도 그저 꾹 참고 일터로 향하셨고요. 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간은 절반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늘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등 다른 곳이 아픈 것처럼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이 문제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두 분이 요즘 느끼시는 피로감이 어쩌면 이 과묵한 일꾼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 보내는 희미한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세월의 무게가 간에게 지운 세 가지 짐. 이렇듯 기특한 간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 가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첫째 짐은 역시 약입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들. 이 약들은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약의 성분들은 간에게는 처리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숙제가 한두 개였지만 이제는 매일같이 두꺼운 문제지. 몇 권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니 간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둘째 짐은 느려진 회복 속도입니다. 상처가 나도 금방 새살이 돋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는 작은 상처도 더디게 아무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는 속도보다 집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짐은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씨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는 여기저기 작은 염증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간에 머무르게 되면 간세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상처를 냅니다. 부드럽고 말랑해야 할 간이 자꾸 상처를 입다 보면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간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늘 그 짐을 덜어줄 자연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부 들판의 보랏빛 기적, 엉겅퀴의 세 가지 약속.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던 길가에 피어있던 보랏빛 엉겅퀴 꽃 기억하시나요? 가시가 뾰족해 섣불리 만지지도 못했던 그 흔한 풀 속에 우리 간에게는 산삼보다 귀한 성분인 실리마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기특한 성분이 우리 부모님의 간에 어떤 세 가지 따뜻한 약속을 하는지 제가 돌봐드렸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약속, 제가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평생을 성실하게 농사만 지으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셨는데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깊은 시름에 빠지셨죠. 젊은 시절부터 사용했던 농약과 제초제가 수십 년에 걸쳐 간에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약 성분 또한 간에는 부담이 되었고요. 저는 그분께 가장 먼저 엉겅퀴 씨앗 추출물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엉겅퀴의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보호입니다. 실리마린 성분은 마치 든든한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막아낼게요 하고 나서는 것처럼 간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튼튼한 막으로 감싸줍니다. 약 성분이나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들이 간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하지 못하도록 1차 방어선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죠.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어 실망도 하셨지만 제가 어르신, 우리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라며 다독여 드렸습니다. 석 달째 되니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가뿐해졌다고 하셨고 6개월 뒤 병원 검사에서는 더 이상 간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아드셨습니다.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생기니 간이 비로소 한숨 돌릴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매일 약을 드셔야 하는 두 분께 이 든든한 보호막은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약속, 지저분한 집안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유독 몸이 잘 붓고 피부가 가려우며 늘 무기력함을 호소하시던 어머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 약을 오래 드시다 보니 간이 지쳐서 몸속에 쌓인 톡소 쓰레기들을 제때 치우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죠. 마치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때 엉겅퀴가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바로 해독입니다. 우리 간 속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주 중요한 독소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지치면 이 청소부들이 힘이 없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엉겅퀴의 실리마린은 바로 이 지쳐있는 청소부들에게 힘내세요 하고 영양 드링크를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부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하니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 쓰레기들이 시원하게 청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님은 엉겅퀴를 꾸준히 드신 뒤로 붓기가 가라앉고 가려움증이 줄어들었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어요. 꼭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몸속 대청소가 이루어지니 안색부터 맑아지고 기운이 솟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낡고 헝 곳 제가 새 것처럼 고쳐드릴게요. 엉겅퀴의 마지막 약속은 가장 감동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바로 재생의 약속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상 술자리가 잦았던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지방간이 심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시다 결국 간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저를 찾아오셨죠. 절망에 빠진 그분께 저는 엉겅퀴의 세 번째 약속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엉겅퀴는 단순히 막고 청소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달아해진 제 옷에 구멍난 곳을 밤새워 정성껏 꿰매주시듯 엉겅퀴의 실리마린은 상처있고 낡아버린 간세포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도화 새살이 돋아나게 합니다. 낡은 벽돌을 빼내고 그 자리에 반짝이는 새 벽돌을 채워 넣는 것처럼 낡은 간을 새 간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지요. 그분은 1년간의 꾸준한 엉겅퀴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서 회복된 간 조직을 확인하던 날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부모님의 간도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산부간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지금까지는 엉겅퀴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들이 한의사라서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마음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단순히 피를 저장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간을 장군지간, 즉 우리 몸의 기운을 지휘하는 장군님으로 봅니다. 이 장군님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내리고 온몸의 기운이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지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장군님의 성격이 좀 불같아서 화를 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으로 걱정 근심을 사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장군님이 화가 나면 부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듯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꽉 막혀버리는 기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속 에너지의 흐름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화병 난다고 할 때 그 화가 가장 먼저 상하게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아버지 평생을 맏이로서 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속으로 사기며 참아오셨습니까? 어머니 저희 자식들 걱정에 집안 대소사에 밤잠 설치며 애태우신 날이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모든 답답하고 속상했던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어간에 고스란히 쌓일 수 있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옆구리가 결리고 자꾸 한숨이 나오는 증상들이 어쩌면 간이나 지금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는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아니면 두 분이서라도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걸으시면서 그때 그랬지 하고 웃어 넘겨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간에 비싼 보약을 지어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답니다. 건강한 간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주고 편안한 마음은 간을 건강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듯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답니다. 사부 엉겅퀴의 힘을 2배로 만드는 아들의 생활 처방. 물론 엉겅퀴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기특한 엉겅퀴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들의 잔소리 같은 생활 처방전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음식은 약처럼 드셔주세요. 거창한 보양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다음에 된장찌개 끓이실 때 시금치나 부추를 한 줌 더 넣어주세요. 마늘도 평소보다 한쪽만 더 넣어주시고요. 이런 푸른 잎채소와 마늘에 든 성분들이 간 청소부들을 돕는 훌륭한 지원군이 된답니다. 아버지 고기 반찬 좋아하시지만 일주일에 2~3번은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 같은 좋은 단백질로 식탁을 채워주시면 간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둘째, 아주 작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듭니다. 무리하게 운동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거실을 5바퀴만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햇살 좋은 날에는 현관문 앞이라도 잠시 나가 맑은 공기를 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몸속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간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큰 힘이 된답니다. 셋째, 마음의 휴식이 간의 휴식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실컷 웃으시고 오랜 친구와 전화통화도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주무시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오부 아들이 차려드리는 엉겅퀴 건강밥상. 자, 이제 이 기특한 엉겅퀴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아들이 두 분을 위해 꼼꼼하게 골라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엉겅퀴의 핵심 성분은 뿌리나 잎이 아닌 작고 단단한 씨앗에 90% 이상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직접 해서 드시기보다는 씨앗에서 좋은 성분만 쏙쏙 뽑아낸 밀크시슬이라는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제품 뒷면의 성분표에서 실리마린으로서 130mg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먹어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한 용량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왕 드시는 것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식사를 마치고 30분 안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음식의 기름 성분이 엉겅퀴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식사하시고 나서 아참 우리 아들이 챙겨 먹으라고 했지 하시며 하나씩 드셔주세요. 물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처음에는 몸이 놀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속이 불편하시면 바로 중단하시고 아들에게 꼭 전화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마지막 이야기 아들의 진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엉겅퀴가 좋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들이 두 분의 건강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분의 남은 세월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아프고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두 분의 오늘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뿐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하며 사랑하는 손주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기운이 넘치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쌓여 행복한 노년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더울의 여행도 다니고 싶고 철마다 나는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러 다니고 싶습니다. 훗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오래오래 지금처럼 따뜻하고 힘찬 손으로 잡아주셔야지요. 그러니 오늘 아들이 들은 이 긴 이야기 너무 무겁게 생각지 마시고 그저 아들이 우리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두 분의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과묵한 일꾼 간을 하루 한 번씩이라도 고생이 많다, 고맙다 하고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지금처럼 아들의 가장 든든한 하늘과 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사랑을 가득 담아 아들 민준 올림.